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반전이 있었던 5월 금통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금리 언제 인하할지 힌트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준금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얘는 매매와 전세에 동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 자, 이 정도의 수준의 기준금리는 제약적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된다는 게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긴축을 종료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거나 또는 물가가 안정되거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이 두 가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1분기 성장률 기억나시나요? GDP 성장률 1.3%였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다 좋았대요. 당초 전망은 0.6%였는데 1.3%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경제 전망에서 기존 전망치 2.1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3% 내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문제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9% 나왔죠. 물가 안정 목표제 2%를 한참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또 근원물가는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요. 근원물가가 뭐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 근원물가가 2월달에 2.5, 3월달에 2.4, 그리고 4월달에 2.3%를 기록했거든요. 이것만 보면은 금리 인하 조건을 충족한 것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명목 물가 상승률, 일반적인 헤드라인 CPI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율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조건에 예전에 없던 명목 CPI 상승률 안정도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 4월 금통 이후에 이창용 총재의 파격 발언도 화제가 됐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떴다? 이창용 4월과 상황 달라져 금리 인하 재검토 시사? 재검토라고? 그래서 4분기 인하도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이 나왔죠. 자, 이런 금통 이전 상황을 인식하시고 시작된 5월 금통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일단은 10일 연속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동결도요,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고 하네요. 자, 5월 경제 전망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아까 성장률 전망이 2.1% 상승해서 2.5% 상승으로 변화가 됐고요. 물가 전망은 2.6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금통위원 6명의 금리 전망도 살펴볼게요. 3개월 이후엔 금리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물가의 불확실성을 좀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6명 중 1명은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내수 위축과 물가 둔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4월 금통위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깜짝 개선된 이유, 기자간담회 초반부터 질문이 쏟아졌죠. 이창용 총재는 수출의 개선, 수입은 크게 감소, 수입이 왜 감소했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에너지 수입이 감소했고요. 반도체 설비 투자도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내수, 신형 핸드폰이 출시가 됐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소비가 미리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것이지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수 성장률 1.6에서 1.8%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건설 경기는 마이너스 2%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비 때문에더라도 금리 인하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이창용 총재는 덧붙였어요. 이창용 총재가 5월 초에 금리 인하 3가지 조건이 바뀌어서 원점 재검토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유효하냐?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죠. 이창용 총재가 이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솔직히 이건 매일 전망이 바뀌어서 아직까지 확답하기 어렵다. 두 번째, 중동 분쟁 좀 안정됐지만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물가의 영향이 적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하는 것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거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야? 하긴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는 빨리 하면 가계부채나 환율, 물가 등의 불안 요인이 있고 늦게 하면 연체율 증가나 내수 위축에 리스크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반기 이후에 통화정책을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뭐 금리 인하가 한참 미뤄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좀 보여줬다는 이제 금통위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이창용 총재는 물가 2.3%에서 2.4% 추세가 보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물가 전망은 2.4% 상승률이거든요. 그럼 2.9% 상승률에서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금리 인하를 고려하면서 뭐 깜빡이를 키든지 안 키든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국제 유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5월 금통위 결론은 무엇이냐? 진짜 뭐 반전일 정도로 4월 금통위 대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창용 총재가 겁을 엄청 많이 줬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국 하반기 물가 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JP모건은요, 이번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4월과 유사하다. 연내 인하는 4분기 정도의 기대가 되고 인하를 한다면 연내 한 차례가 될 거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기대는 이제 3분기 첫 인하, 연내 2차례에서 3차례 인하 기대감인데 그게 1분기 정도 지연이 됐어요. 기준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내 집 마련 타이밍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오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코로나19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 2021년 1분기까지 집을 사면 집값이 정말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올라간 건 좋았는데 문제는 이 오른 것을 내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요? 양도세율이 높아서 어렵죠. 단기 양도세율이. 그래서 최소 2년 정도는 보유해야 되는데 2년이 됐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집값이 다 폭락해 있더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까 보다는 2년 뒤 기준금리를 생각하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2년 뒤는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인가? 그거를 보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면요, 저는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부동산 시장은 먼 미래를 본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5월 23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슈키부동산 멤버십은요, 월 8,99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가는데 투자자와 실수자를 위한 투자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멤버십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